김정은 최고 지도자는 하루를 $500짜리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매일 밤 약 2,000명의 여성들이 함께하는 호화로운 쾌락적인 생활을 즐기며 전국 곳곳에 여러 개의 호화로운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세계 어느 지도자도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다른 세계 지도자들과는 달리 김정은의 아침은 전날 밤의 파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의 파티는 정말 미쳤으니 그 이야기도 나중에 다룰 예정입니다. 평범한 북한 시민들은 국가방송에서 나오는 애국적인 음악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김정은은 평양에 있는 사치스러운 저택에서 일어납니다. 이 저택은 1983년에 지어졌으며 백악관보다 더 화려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천석 규모의 개인 영화관, 여러 개의 수영장과 물 미끄럼틀, 달리기 트랙, 스포츠 필드, 말 경주장, 사격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저택의 지하에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철과 나무로 덮인 콘크리트로 만든 지하 지휘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체 부지는 전기 철조망과 지뢰밭, 군사 검문소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공 호수 위로 연결된 전용 기차선도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은 김정은이 국민을 위해 에너지를 모두 바쳐 몸에 어떤 노폐물도 생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은은 너무 완벽하고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뚱한 선전은 그의 정권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정은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처럼 매일 아침 $500에 달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커피는 브라질에서 수입한 것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이 희귀한 커피를 수입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반면 북한 시민들은 기본적인 영양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커피 한 파운드의 가격이 북한 시민들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비쌉니다. 그 후 김정은은 억만장자들도 부러워할 아침을 먹습니다. 프리미엄 이탈리아 파르마 햄, 진품 일본 와규 소고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기들이 그 아침을 채웁니다. 그의 최애 아침 단백질은 고베 소고기 스테이크로 1파운드에 $200에 달합니다. 그는 고기를 미디엄 레어로 선호하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에게 배운 스타일입니다. 이 정보는 김정은 가족의 전 개인 초밥 셰프였던 후지모토 켄지로부터 직접 전해진 것입니다. 후지모토는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가 자주 함께 비싼 고베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으며 북한 국민들은 정부에서 배급받은 쌀과 된장국으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고베 소고기는 김정은의 아침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또한 일본식 참치 뱃살인 토로로 만든 신선한 초밥을 요구합니다. 이 뱃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위로 김정은이 300파운드 이상 되는 체중을 가진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과식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완전히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침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교육받을 때 생긴 스위스 에멘탈 치즈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고급 치즈를 수입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해산물 취향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김정은은 바다 거북을 포함한 고급 캐비어와 바닷가재를 자주 즐기며 이 모든 것은 유엔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재를 자국에서 생산하는 대신 외국에서 수입을 계속해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김정은이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자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논란이 많은 요리지만 김정은이 핵폭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상어를 걱정할 이유는 없겠죠. 김정은은 매년 3천만 달러를 자신의 소비와 내각을 위해 알코올을 수입하는 데 쓴다고 전해집니다. 3천만 달러는 일부 작은 나라들의 GDP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전적으로 술에 쓰이는 돈입니다. 2019년 네덜란드 당국은 로테르담 항에서 거의 100만 병의 러시아 보드카를 적발했는데 이 모든 것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선적은 김정은과 그의 군 고위 간부들이 소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북한이 얼마나 정교한 밀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정은의 가장 좋아하는 술은 크리스탈 샴페인입니다. 그의 전 셰프 후지모토에 따르면 김정은은 종종 한 번에 2병을 마신다고 합니다. 각 병은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들며 일반적인 사람들의 월급보다 비싼 금액이죠. 하지만 크리스탈만이 김정은의 유일한 고급 취향은 아닙니다. 김정은은 또한 그의 아버지의 집착을 이어받아 헨네시 코냑을 즐깁니다. 북한은 이 브랜드에 매년 약 100만 달러를 지출하는데 각 병의 가격은 약 6세 30달러로 이는 북한 일반 시민들의 평균 연봉보다 많습니다. 이 불평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의 한 병의 코냑 가격은 그의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돈보다 많습니다. 김정은의 음주에 대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후지모토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이 한 번에 프랑스 와인 10병을 마셨다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의 음주 습관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프랑스 보르도 와인은 병당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음주가 대다수 사람들의 연봉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과도한 음주 습관은 김정은의 일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는 자주 중요한 국가회의를 늦은 밤에 개최하는데 이는 그의 음주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쉬지 않고 일하는 이미지나 모습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들에 의하면 김정은은 실제 결정을 대부분 고위 고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개인적인 쾌락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운 생활이죠.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사치를 누릴 수 있다면 술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예 아니오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김정은은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습관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한 내에서 시행되는 엄격한 금연 규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북한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 엄격한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김정은은 공식적인 검사나 공개 석상에서 고급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그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말보로와 더닐로. 두 가지 모두 북한에서 수입된 고급 담배입니다. 제재와 밀수 비용 때문에 북한 내에서 이러한 담배는 더 비쌉니다. 김정은의 공개적인 흡연은 그에게만은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김정은에게 심각한 불면증을 초래하며 이는 그의 일정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며 이는 그의 의사결정 능력과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불면증은 또한 자신에 대한 제거 시도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독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자신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로 인해 김정은의 밤은 자연스러운 휴식이 아닌 인위적인 자극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정은의 일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인 쾌락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룹은 약 2,000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김정은과 그의 고위 간부들을 위해 노래, 춤, 마사지 등 다양한 서비스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공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이 쾌락단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투자합니다. 2016년 한 해만 해도 그는 이 사람들을 위해 거의 400만 달러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 여성들은 철저한 건강검진을 거쳐야 하며 엄격한 신체 기준을 충족해야만 이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쾌락단의 선정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이 여성들은 외모, 음악적 능력, 그리고 정권의 지도자에게 봉사할 의향에 따라 선택됩니다. 이들은 김정은과 그의 내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연애, 마사지 기법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배우며 훈련을 받습니다. 이 쾌락단은 김정은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가장 비싼 부분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달러를 소비합니다. 반면 북한의 많은 가정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개인적인 오락을 위한 자원 지출과 공공복지 사이의 극단적인 차이는 그의 정권이 얼마나 왜곡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이런 생활이 지도자로서 합당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저녁은 종종 자신의 개인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최첨단 영화관은 수백 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으며 최신 상영 기술과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세계 최고의 상업 영화관과 견줄 만합니다. 영화관 건설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만 해도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영화관에서 김정은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임스 본드 영화, 액션 영화는 물론 심지어 금지된 남한 드라마까지 상영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북한의 일반 시민들이 외국 영화를 소비하다 적발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는 반면 김정은은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최신 국제 오락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관은 선전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시험과 군사 성과 영상을 그의 엘리트 그룹에 보여주며 2023년 8월에는 북한 해군의 날 기념 행사로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을 초대해 핵 미사일 시험 영상을 감상하면서 고급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김정은의 저녁 오락에는 자주 노래방 공연도 포함되며 김정은은 자화자찬하는 노래를 부른 후 8명의 여성 밴드가 김정은을 찬양하는 곡을 공연합니다. 이 개인 오락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은 스태프, 장비, 콘텐츠 구매 등을 포함하여 또 다른 거대한 지출 항목입니다. 패션과 스타일. 김정은은 개인 외모에 대한 집착이 일반적인 허영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의 옷장은 유럽 패션 하우스에서 수입한 맞춤 제작된 정장과 재킷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상은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고급스러운 의상을 고집합니다. 그의 시그니처 스타일은 보통 어두운 색의 정장과 넥타이 또는 마오 재킷을 포함하며 이는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스타일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무도 김정은의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부는 시민들에게 사회주의적 생활 방식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가르치는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승인된 헤어스타일은 총 28개입니다. 여성용 18개, 남성용 10개로 제한되며 김정은의 스타일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신만의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김정은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고급 제품이 필요하며 그의 머리 모양을 따라하려면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된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 내에서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재현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액세서리 컬렉션 역시 엄청난 비용을 자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에 따르면 그의 개인 시계 컬렉션은 82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시계조차 없거나 시계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비싼 시계를 자주 착용하며 자신의 부유함과 권력을 과시합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항상 고급 시계를 착용하며 각기 다른 고급 브랜드를 상황에 맞춰 바꿔 착용합니다. 이러한 시계들은 단순한 고급 시계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인물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이템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항상 고급 망원경을 가지고 다니며 이를 통해 군사시설 등을 점검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 망원경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급 광학 장비로 그의 가장 평범한 액세서리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간 소득을 초과하는 비용을 자랑합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유럽의 자동차 문화에 노출되었고 현재 그의 자동차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차량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그의 개인 자동차 컬렉션이 1억 달러를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1억 달러를 자동차에 썼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세요. 북한의 시민들은 자전거나 도보 또는 고장이 자주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호화 차량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컬렉션의 중심은 메르세데스 벤츠 S600 풀만 가드로 차량당 약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고급차가 아니라 폭발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철판과 방탄 바닥, 다층 방탄 유리로 만들어진 이동식 요새입니다. 풀만 가드는 5리터 V6 바이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웨일 출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필요할 때 빠르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 김정은이 지도자가 된 이후 중요한 행사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 차량 하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62S와 같은 다른 방탄차도 소유하고 있으며 2019년 2월에는 방탄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N600을 평양에서 탔습니다. 이 차량은 그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차량으로 국가 미디어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의 차량 컬렉션에는 롤스로이스 팬텀도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 10월에는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퍼를 평양으로 초대하면서 이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매우 제한적으로 생산되며 김정은의 차량은 맞춤형으로 제작되어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비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컬렉션에는 또한 아우디 L8과 A8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김정은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2010년 초에 북한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을 유지하는 비용도 큰 지출 항목이며 특히 수입 부품, 고급 연료, 전문 기술자들이 모두 필요하고 이는 국제 제재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김정은의 육상에서의 사치가 과도하다고 느껴졌다면 그의 해양적 사치를 알게 되면 충격을 더할 것입니다. 그의 개인 요트 컬렉션은 할리우드의 큰 스타들이나 테크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것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엄청난 지출을 자랑합니다. 김정은의 주요 요트는 프린세스 90, 파이브 프린세스 95라는 95피트 약 29m 길이의 고급 요트로 약 7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요트는 LVMH 브랜드 포트폴리오에 속해 있으며 최신 해양 기술과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5성급 호텔을 능가하는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린세스 95에는 선장의 차 테이블, 3개의 넓은 갑판, 1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고급 식사 공간, 호화로운 살롱, 그리고 개인 욕실이 딸린 4개의 침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트는 최대 8명의 손님을 극상의 럭셔리로 맞이할 수 있으며 승무원 숙소와 서비스 공간은 원활한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 한 척의 요트는 부족한 듯 보입니다.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그의 개인 주택 옆에 또 다른 100피트 약 30m 요트와 여러 대의 제트 스키, 60m 길이의 여유로운 보트가 정박해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해양 함대의 총 가치는 2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선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운영 비용은 또 다른 엄청난 지출 항목입니다. 고급 요트는 전문 승무원, 고급 연료, 정기적인 유지 보수, 그리고 안전한 도킹 시설이 필요합니다. 프린세스 95만 해도 연간 수십만 달러의 기본 유지 비용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해양 지출은 북한의 대부분 시민들이 바다를 본 적도 없고 오락용 보트를 경험해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마도 김정은의 생활 중 가장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부분은 그의 개인적인 보안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국가의 전체 국방 예산을 능가하는 규모로 지속적으로 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김정은의 경호원 선발 과정은 그의 신체적 자존감 문제를 드러냅니다. 모든 개인 경호원은 키가 169cm의 5피트 5인치 이하로 선택되어 김정은이 경호원들 옆에서 작게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 경호원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준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투원들이며 무술과 전술적인 준비를 위한 여러 해부학적 훈련을 받습니다. 이 경호팀 훈련 비용은 엄청난 지출을 의미합니다. 경호원들은 고급 전투기술, 무기 다루기, 감시 탐지, 응급처치 등을 배웁니다. 그들은 사실상 김정은 한 사람만을 보호하는 엘리트 특수부대에 해당합니다. 김정은의 주택 보안은 개인 경호원에 그치지 않고 방어 시스템이 매우 정교합니다. 평양의 김정은 자택은 높은 벽, 여러 개의 보안 체크포인트, 감시 카메라, 모션 센서, 그리고 지하 벙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 관리 비용은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김정은의 통신 보안은 또 다른 거대한 지출 항목입니다. 그는 암호화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대화의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특별한 장비와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은 표준 통신 방식보다 훨씬 더 비싸며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전문 기술자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교통보안은 세대의 동일한 항공기를 사용하여 위협을 혼동시키고 암살 위험을 줄입니다. 이 항공기들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연료, 유지보수, 승무원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는 자주 비행 계획을 마지막 순간에 변경하기 때문에 추가 항공기와 승무원이 대기해야 합니다. 지상교통보안은 여러 대의 위장 차량과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로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김정은은 하나의 방탄차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대의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여 실제 차량을 추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김정은의 보안 지출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협을 제거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제거한 사건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김정남은 한때 후계자로 지목되었으나 2001년 일본으로 위조 여권을 들고 입국하려다 적발되어 북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정은은 그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2월 13일 김정남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마카오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두 여성이 그에게 다가가 한 명은 기름 같은 물질을 그의 얼굴에 바르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눈과 입을 덮고 급히 사라졌습니다. 이 물질은 VX 신경가스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 중 하나입니다. 김정남은 20분 이내에 사망했으며 의료 도움을 받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에 모두 기록되어 국제적인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 제거 사건은 김정은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김정남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의 권력 유지 비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는 대규모 선전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 선전 시스템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가장 비싼 지속적인 비용 중 하나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김정은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세뇌됩니다. 김정은은 평범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로 여겨지며 국가 통제 매체는 그를 전능하고 심지어 마음을 읽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송출합니다. 이 선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난 지속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인쇄물, 공공 전시물을 만드는 데는 많은 인력과 장비, 유통망이 필요하며 각 콘텐츠는 김정은의 신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됩니다. 이 선전이 북한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깊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김정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발각되어 죽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김정은이 자신의 무한한 자원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퍼뜨리며 그의 사치스러운 소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전 기계는 또한 국제 제재와 국내 빈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생활 수준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적인 존재로 믿을 때 자신들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출 항목을 합치면 김정은의 일상적인 생활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불평등과 자원 낭비의 사례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북한의 예산에서 약 25%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되고 30%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사치와 보안 장치에 소비됩니다. 이는 북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김정은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500달러짜리 커피와 100만 달러짜리 차량을 즐기는 동안 그의 국민들은 정부 배급 식량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기본적인 의료, 교육,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생활을 유지하는 정신적 비용 또한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수면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점점 더 많은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잘못된 결정들이 더 큰 보안 우려를 낳고 이는 다시 더 비싼 보호 비용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김정은의 어떤 생활 비용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매년 3천만 달러가 술에 쓰이는 것, 1억 달러짜리 자동차 컬렉션, 아니면 2,000명의 쾌락단,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또한 이 정권의 숨겨진 비용에 대해 더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